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백작가 TV 시작합니다. 왜 세상은 착한 사람이 이토록 힘든 걸까요? 인간에게 지쳐가고 있을 때 꼭 들어야 할 비책은 무엇일까요? 혹시 요즘 누군가를 보자마자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신 적 있으신가요? 어쩜 저 사람은 그렇게 이기적일까? 내가 너무 착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다가 어느 순간 인간이란 존재가 다 이럴까 하는 회의감이 들어버린 경험 많을 겁니다. 나만 그런가요? 그 순간 말 그대로 인간에게 환멸이 밀려오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감정이 조금은 덜 외롭고 또 조금은 덜 무겁게 느껴지도록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싶을 테니까요. 편안히 귀 기울여 주시면 큰 공감을 얻으실 겁니다.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첫째, 왜 착한 마음이 더 피곤해지는 건가요? 서울 강서구에 사는 58세 문정희 씨는 동네에서 아주 친절한 분이었는데요. 어느 날 집 앞에서 차 사고가 났을 때 사고를 낸 상대편 사람이 당신도 조심하세요. 한마디 던지고 지나갔답니다. 문정희 씨가 살펴보니 상대방은 아무 감정 없이 피해 사실만 나열하고 떠났고 정숙 씨는 그날 밤 정말 내가 착하게 살아야 하나 하는 허탈감에 잠이 안 왔다고 하셨어요. 이런 일이 혼자 겪을 때는 더 크게 다가오지요. 심리학적 관점과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한 연구에서도 친절하고 공감력이 높은 사람들이 감정 소모를 더 크게 느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감 피로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실제로 간호사나 상담사 직업군에서는 이 공감 피로가 번아웃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속담이 있지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자주 느끼게 됩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약함은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을 남겼는데요. 착하고 순한 마음이 때로는 약점이 될 때가 있다는 씁쓸한 진실을 떠올리게도 합니다. 착한 마음을 유지하면서도 자신을 보호하는 방식을 모르는 경우 마음이 점점 더 지치고 소진될 수 있다는 것을 공감하실 겁니다. 둘째, 인간이 잔인해지는 순간의 패턴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패턴은 무감각과 감정 둔화입니다. 감정이 계속 상처받다 보면 결국 마음이 둔해지기 시작합니다. 경남 밀양에 사는 68세 김선행 씨는 몇 차례 사기 피해를 겪은 뒤 누구에게도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태도가 몸에 배셨다고 해요. 마음이 아프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차갑게 만드는 거지요. 둘째 패턴은 이중잣대의 사용입니다.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동네 모임에서 한 친구가 나한테 조금만 양보해 달라고 했더니 다른 이는 금방 내가 양보해야지라며 몰아붙인 적이 있답니다. 상대의 처지도 보지 않고 자기 입장만 내세우는 경우가 많지요. 셋째 패턴은 관계의 거래화입니다. 감정이나 호의를 마치 계약처럼 사고 파는 방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이만큼 해줘야 나도 너에게 뭔가 해준다는 계산적인 태도 말입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69세 김민재 씨는 친구 사이에서도 먼저 챙겨준 만큼 돌려받지 못하면 크게 상심하셨고 그래서 친구 관계가 점점 이득 중심으로만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하셨지요. 이런 패턴들은 무심코 반복되지만 우리가 먼저 눈치채고 대응하지 않으면 고통이 점점 커진다는 점입니다. 이런 패턴을 알면 그에 상응하는 예방과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셋째, 지치지 않고 살아남는 세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마음의 경계 설정하기입니다. 친절하되 지나치게 열어두지 않는 벽이 필요합니다. 인천 계양구에 사는 67세 김영진 씨는 동네에서 돕는 일을 늘 하셨지만 때로는 거절해도 되는 건 거절해도 된다는 마음을 배워서 무리한 부탁에는 선을 긋기 시작하셨지요. 그 덕분에 몸과 마음이 덜 지치셨다고 하십니다. 둘째 지혜는 선택적 연대 맺기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 들기보다는 함께 마음 맞는 소수와 깊이 있게 연결하는 게 더 든든합니다. 통계적으로도 인생 후반기에 인간관계가 좁지만
깊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셋째 지혜는 회복 루틴 유지하기입니다. 자신만의 리셋 타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10분 산책이나 차 한 잔 또는 가벼운 스트레칭 혹은 짧은 명상 등이 좋습니다. 나는 괜찮아. 이 정도만 해도 감사하지라는 마음을 자주 되뇌이면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철학자 니체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타인도 사랑할 수 없다고 했지요. 나를 돌보는 게 먼저라는 뜻이 아닐까요? 경계를 세우고 깊이 있는 관계를 맺고 회복 루틴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선하고 상냥한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버티는 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함께 중요한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감정이 실패나 무력감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감정은 당신 혼자만 느끼는 게 아니며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씩 다독이면서 살아내야 할 감정이기도 합니다. 다시 세 가지 핵심을 곱씹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착한 마음이 피곤해지는 이유는 공감 소모와 자기 보호의 부재 때문입니다. 둘째는 인간이 잔인해지는 순간은 무감각과 이중잣대, 거래적 관계의 패턴으로 드러납니다. 셋째는 지치지 않고 살아남는 방법은 경계 설정이나 선택적 연대 그리고 회복 루틴을 꾸준히 지키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완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조금씩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혹시 마음이 복잡할 때 이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만 영상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